네, 주말의 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유쾌하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모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소중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남정미입니다. 네, 예. 기분 좋은 아침에 저희가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출산율 저하. 출산율 저하.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정미 씨만이 생각하는 대책, 출산율을 늘릴 수 있는 대책 있나요? 아, 좀 안마 커튼이나 이런 거 좀 싸게 팔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커튼. 밤처럼. 어머, 어떻게 우리 엄마 보고 있는데 나 혼나겠다. 네. 예, 뭐 그런 거 좀 남편분 좀 일찍 좀 조기 퇴근시켜 주시고 예전에 무슨 영화 결혼 이야기인가 보면 날짜 맞춰서 그 월차 내는 날 있잖아요 부부들이. 네. 예, 그래서 맞추는 것처럼 저 얼굴 너무 빨개졌나요? 아니, 예. 근데 전 더 대단한 이상 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대단한 정미 씨 정말 대단해요. 저희가 네. 진짜 대본에 없는 급질문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마 커튼을 얘기할 수 있는 당신의 여유는 뭐 최고입니다. 예, 좋네요. 네. 좋습니다. 예, 그래요. 자, 형성해줘야겠죠 분위기를 네. 만들 수 있게. 안마 커튼 일단 적어놓겠습니다. 네. 자, 이분은 또 어떤 대책을 내놓으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여성을 위한 취업 정보를 코치해 주실 김희경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트코리아 우리 김희경입니다. 김희경 컨설턴트는 아직 미혼이시니까 그렇죠? 네. 출산율 저하 뭐 대책. 아직 저는 뭐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도 걱정할 일인데 뭐 출산율까지는 너무 먼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야, 기훈 씨 그럼 저는 결혼해서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안 맞거든?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그냥, 굉장히 색을 밝히는 여자로 찍혔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일단 물어봤더니 안마 커튼이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당황하긴 저를 했는데. 뭐 결혼을 시켜주시면 제가 뭐 축구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하, 저런. 결혼도 안 이미 또 하신 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던. 그래요. 저 머리 굉장히 길어지나요? 좋습니다. 이분 또 기대합니다. 또 한 예. 분 있죠. 이태진 취업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진입니다. 네, 출산율을 높이려면 높이는 어떤 방법. 방법이? 저 또 재미없는 얘기, 아까 저 사교육비. 요즘 친구들 이렇게 자녀 키우는 거 보면은,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 네. 예전에 뭐 5, 6살부터 이렇게 했던 것들이 뭐 2살, 3살,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사교육비 때문에 조금 맞아요. 그런데 전액 지원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의 부담에 한 30%만 줄여도 조금 네.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맞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대책이에요. 이제 아니, 곧 예비 엄마가 되실 거라고 하셨는데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런지 역시 좀 대책이 구체적이네요.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뭐 첫째를 하면 얼마, 둘째를 하면 얼마, 네. 셋째를 하면 얼마를 지원해주면 뭐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쵸. 좀 근본적인 거 병원에서의 진료비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비, 사교육비까지 좀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그러면 뭐 출산율에 대한 걱정할 필요 그럼요. 없지 않을까 나라에서 싶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 여성들이 알아서 또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성을 위한 취업 이슈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 방금 기훈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출산부터 진료비부터 사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출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여성의 취업에도 그런 원스톱으로 지원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는 여성들의 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영통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개설했는데요. 네. 수원시 영통동에 위치한 수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마련된 새 센터에는 취업 설계사와 그다음 직업 상담사 등 총 7명의 그 분들이 여성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출산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이 된 여성들이 요즘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직업 교육 훈련이나 집단 상담, 여성 인턴제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가사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방편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 우리 사회에 결혼과 출산, 육아 때문에 그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찬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쵸. 여성만을 위한 장소예요. 그렇죠. 예. 원스톱 시스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갈 수 있는 거요. 네,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럼 과연 이곳이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 교육에서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여성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한다라는 뜻으로 마련되어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국 51개의 지역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이미 개소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지역 고용시장 수요에 맞춰서 여성 인력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그 직담 상담 프로그램부터 지역 특화에 맞는 그 사업
인력에 투여될 수 있는 교육부터 시작해서 상담과 알선 그리고 직업 훈련까지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경력 단절로 인해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 직장인들 그리고 사회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여성 취업 준비생까지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령에도 구별이 딱히 없을 것 같고 정말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최근 들어서 이런 여성 뭐 새로 일하기 센터 등등 이런 기관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취업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취업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청년 실업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취업을 목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많죠.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성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현실적으로는 여성들의 취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네. 게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여성 경제 활동이 OECD 일반 국가에 비해서 6%나 낮다는 것만 보더라도 여성의 그 취업률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데요. 네. 특히 그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들, 그러니까 결혼을 한 여성들은 아무래도 훨씬 더 그 사회 진출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 여성 인력의 활용이 기업의 성과를 높인다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여성 인력이 얼마나 경제적인 인구에서 필요한지라는 네.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성 인력의 활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취업과 진로 설정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곳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정말로. 좋은 게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마다 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또 네. 지자체마다 자기네가 추구하는 사업이 다르죠. 다 다릅니다. 맞아요. 어떤 지역은 IT, 어떤 지역은 예. 문화예술 뭐 예. 이런 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좀 잘 이용하시면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우리 여성들이 일자리로 나가기 전에 정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네, 곳이 맞습니다. 많아진다면 여성들이 일하는 비율도 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 우리가 낸 세금 제대로 잘 쓰인지 보려면 이런 데 반드시 가서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름 되게 예쁜데 여성을 위한 많은 것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그래요, 있을까요? 그래요. 네, 먼저 재취업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제1회 2013 희망잡고 행복잡고 이름이 참 예쁘죠. 네, 잡고 나는 잡고, 행복잡고 고고. 네.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희망잡고 행복잡고는 전문가들이 직업 진로 지도와 취업 알선을 동시에 진행하는 재취업 설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18일부터 시작해서 22일까지 총 20시간에 걸쳐서 여성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 설계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나를 찾기, 그다음 성공을 부르는 이미지 메이킹과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리고 그 취업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또 안양 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는 생애 진로 탐색 및 자기 자신의 강점 찾기, MBTI 적성 검사를 통한 자기 탐색과 선호하는 직업에 지원하기 위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 면접 등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그룹 워크숍을 통해서 네.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뭐 예. 이력서를 처음에 쓰려고 할 때 자기소개서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자기소개서라는 거 있잖아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뭐 어떤 아버지와 어떤 어머니 밑에서 뭐 자라 이렇게 트렌드라면 요즘은 또 예.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취업보다 재취업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맞습니다. 이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요, 그래요. 여기 이용하려면요, 돈 내거나 회비 같은 거 내야 하나요? 네, 그런 그 무료 교육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 그 돈을 내고 나서 국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요. 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무료 교육과 그다음 국비 지원 교육, 그다음 환급 교육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교육이 진행되니까 네. 원하시는 걸로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카드 예. 있잖아요. 네. 그 카드를 좀 사용, 배움 카드인가요? 네네. 그렇죠. 그 카드를 활용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요.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비용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재취업뿐 아니라 여성 직장인과 이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각 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는 여성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그 컴퓨터 활용 능력,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컴퓨터에 좀 약하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뿐 아니라 그 프레젠테이션 스킬업과 스피치, 그다음 전산회계 1, 2급, 그리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직업 상담사나 바리스타 아니면 뭐 IT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이렇게 취업 준비생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직장인 여성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여성 인력개발센터에만 방문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그래요. 일자리 때문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한번 들러보셔서 도움을 네네.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취업을 위해서도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일산 서구청과 고양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다음 현대백화점이 지난 1월 23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3자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네. 2010년 8월에 출범한 현대백화점 킨텍스점은 고양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지역 그 채용에 힘쓰겠다라고 네.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여성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양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받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좀 취업을 많이 알선하겠다라는 것을 밝힌 건데요. 네. 또 뿐만 아니라 그 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서울 남부지방법무사회에서는 여성 친화기업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협약에 따라서 법무사회는 여성 친화기업으로 선정된 50여 개 기업을 미리 그 공포를 하고 네. 여성 인재를 채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고요. 네. 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또 거기에 맞는 여성 인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취업 알선까지 해주니까 정말 원스톱 서비스가 맞긴 맞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서울 남부지방법 뭐 이렇게 하니까 좀 가기 좀 무섭긴 한데 이 자세한 내용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무슨 홈페이지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네, 그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그 각종 포털에 그 치시면 홈페이지가 그 나와 있습니다. 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까 제가 51개 지역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각 지역의 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다음 통합 서비스도 있으니까요. 네. 홈페이지 활용하시면 훨씬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홈페이지 그러게요. 주소가 자막으로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미처 내용을 놓치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같은 이런 단체들, 그리고 뭐 여성인력개발센터 굉장히 좋은 곳을 이렇게 또 소개를 네. 해주셨는데, 이곳을 얼마큼 활용을 하면은 도움이 얼마큼 되는지, 네. 전문가로서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는 이 활용도 얼마나 높이 평가하시나요? 우선은 이렇게 직업적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아도요. 예전에 뭐 이렇게 전직 직장이 있으신 분들 다시 이런 기관을 하시다 보면 나만 도움이 받는 게 아니라 네. 나로 인해 또 도움이 되는 아까 뭐 그룹 워크숍으로 많이 진행된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아 나만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누구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이런 것도 하면서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일자리 뭐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그렇죠. 이제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존감이 높아지다 보면 면접 보거나 이럴 때도 당당해지고 그렇죠. 자신감도 생기니까요. 그리고 네. 이런 곳을 활용하는 것이 왜 네. 중요하냐면 우리 세금이 어디다 쓰이고 있는지 아까 정미 씨가 말한 대로 내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개인적으로 그 영통에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네. 거의 이제 경기방송이고 그 주변에 또 영통 보건소랑 되게 막 밀집된 지역이 많거든요. 세금 쓰는 곳이. 예전에 한번 거기 가서 다이어트랑 이런 거 상담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취미 돌아다니면서 보건소 검문하기 이런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다양합니다. 예, 좋습니다. 가봐야겠습니다. 정말 왜 바쁜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 김희경 컨설트 마지막으로 네. 이곳을 활용하는 중요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 여성 취업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보력의 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 재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여성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다른 오프라인 활동들이 많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정보력이 굉장히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직접 찾아가시거나 가까운 곳에 많이 있거든요. 네. 직접 찾아가시면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직접 한번 방문하시면 보다 좋은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오늘 맞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네. 아셨습니다.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 오늘 바로 좀 행동으로 옮겨보셨으면 그래요, 좋겠네요. 맞아요. 주말을 날 도전 통해가지고 이런 정보 아시고 가셨고 돈 좀 벌면 10%씩 입금 좀 하세요, 저희한테. 예? 나눠 먹고 같이 삽시다. 근데 알겠습니다. 저희 며칠 네. 전에 주민센터를 네.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네. 근데 주민센터를 가더라도 굉장히 많은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맞아요. 정미 씨 말이 제일 맞습니다. 발품하십시오. 네. 여기저기 한번 돌아다니시면서 공짜 무료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고 네. 네, 좋은 거 정말 많으니까 많이들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이태진 강사가 준비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된장남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그쵸? 거예요. 네. 오늘은 그에 반대되는 간장족에 관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럼 이거 잠깐만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장족이라고 하면은- 된장녀, 된장남. 일단 어떤 사람을 된장녀, 된장남이라고? 저는 아니지요. 아닌 것 같아요. 단어는 어울릴 수 있어요. 그래, 맞아. 그래요? 네. 선희 씨는 저도 안 어울리고요? 아니에요. 단어는 어울릴 수 있어요. 이미지는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런가요? 이미지는. 근데 절대 그렇죠. 아니라는 거. 네네. 그렇죠. 그러면 간장족은 된장족에 반대되는 거죠. 된장족은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좀 사치를 할 수 그렇죠. 있고 사치 막 이런 간장이라고 하고. 네. 우선 뭐 자기 과시보다 실속형 소비를 추구하는 것을 간장족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네. 발품과 정보력을 우선시해서 남보다 싸게 사는 능력을 우선시하는 것을 간장족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간장족은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잘 사시는 분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알차게. 알짜죠. 근데 남들이 볼 땐 밉상. 짠돌이. 그렇죠. 간혹가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스크루지. 뭐 이런 느낌. 그런 간장족 분들이죠. 1세대구나, 스크루지가. 그렇죠. 자, 그렇다면 네. 소비 습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또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우리 직장인들은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또 궁금해집니다. 국내 및 다국적 기업 한 600여 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네. 직장인 소비 습관에 대해서 설문을 했는데요. 네. 나는 내가 바로 그 간장족이다라고 네. 한 난 짠돌이다. 난 짠돌이다. 네. 네. 스스로를 알뜰 소비족이라고 이렇게 답변한 비율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여성들이 더 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조금 더 우세한 51.5%로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여성이 더 짜게 지내지 않아요? 아니에요. 막 보면, 근데 어떻게 그거는 남성이 높게 나오죠? 절대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왜냐면 우리가 옛날 이솝우화나 옛 동화, 전래동화 이런 걸 보면요. 그 욕심 많고 짠 사람들은요 다 남자예요. 스크루지 있죠. 놀부 기억나시죠? 기억은 안 해요. 놀부도 네. 있고요. 두 명뿐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들이 더 짜다는 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직장인의 한 절반가량이 지금 나는 짠돌이다, 난 간장족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해는 안 되지만 이후에 나오는 답변을 보면 조금 네. 이해가 되실 텐데요. 네. 최강 남성 간장족은 30대로 56.1%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좀 30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얻고 재산을 형성하고 뭐 기반을 이렇게 털을 잡는데 이렇게 할애하다 보니까 알뜰한 소비 구조가 엿보이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 30대 남자라고는 기훈 씨밖에 없습니다. 네, 스스로를 어떻게 간장족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밖에 없네요, 진짜. 네. 굉장히 간장족이 되려고 솔직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 보통 30대 남성분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이상한 데서 아끼다가요, 한 방에 갑니다.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래서 이번 달은 굉장히 아껴야지 하고 네. 쭉 정리를 해보잖아요. 그럼 매달 나가는 돈 똑같아요. 저희 직장 동료도 네네네. 보면 그러니까 싸게 파는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이트들 달고 살아요. 근데 저번 달에 차를 샀네요. 그렇게 아끼다가 한 방에 그냥 차를 그렇게 그냥 사더라고요. 간다니까요. 네. 막 밥값, 커피값 안 내려고 막 머리 씁니다. 그러다 술값에 한 번에 훅 가요. 회식 때 자꾸 지갑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이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어떻게 보면 1,900원, 막 1,800원 이런 거 막 굉장히 기분 좋게 사고 택배비 2,500원 왜 냈죠, 저는? 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향. 그래요. 기훈 자, 씨는 이제 네. 간장족을 추구하는 분이라고 하셨고, 그럼 네.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혹시 스스로를 간장족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 제가 대충 다 알잖아요. 예, 네. 제가 보시면 네. 된장이면 된장이지 간장은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쓰세요. 그렇군요. 자, 네. 그렇다면 최강의 남성 간장족은 30대라고 네.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최강 여성 간장족은 도대체 몇 대일까? 이분들은 지금 다 30대인데 글쎄요. 없으니까 30대는 아닌 것 같고요. 20대일까요? 어떻게 되나요? 다들 뭐 다 상상하고 계신 40대, 76%가 넘는 대다수, 정말 네, 과반수를 네. 훨씬. 왜냐하면 그 40대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이게 자녀를 출산하고 이제 교육적인 거에 이렇게 돈이 하다 제일 많이 들어갈 때라고 하더라고요. 가정 경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간장족처럼 짜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저는요, 왜 직장인들이 자신을 간장족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이유가 참 궁금해요. 그래요. 예. 우선 우리 뭐 할인이라든지 제휴 카드 이런 쿠폰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나는 200% 활용을 하고 네. 있다라고 답변한 것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는 경품 지급을 하는 이벤트 행사에 나는 응모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다음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물건 구매하기 전에 정말
뭐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 이거를 이제 쇼루밍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우선은 백화점 같은 데서 한번 다 입어보고 다 하고 예. 최저가를 온라인상으로 검색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이런 거를 쇼루밍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발품을 따라서 매장 찾아 산말리. 그다음에 티끌 모아 뭐 태산, 저축을 이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이유들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간장조기에 대한 이유들 나왔는데 요 항목들 안에 내가 좀 포함이 돼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근데 여성분들 많이 이런 거 포함돼 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저는 한 3가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렇죠. 간장적이네요. 맞아요. 나름 쿠폰하고 전 네네. 경품 뭐 이런 거 되게 그래요. 좋아하거든요. 아니 커피숍을 갔는데 정미 씨 경품 그 남의 영수증까지 다 주셔서 맞아. 경품으로 혼자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 왜 그랬더니 네. 이걸로 전 재미 좀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맞아요. 그래요. 알뜰해요. 네, 저는 포인트 카드 적립하는 거 꼭 잊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맞아요, 항상. 그래. 포인트 카드. 다른 분들은 뭐 안 네, 그러시는 어떠세요? 포인트 카드 적립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저 신입 때 본부장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점심 먹고 돈 직장인들 각출해서 네, 기출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막내가 무조건 손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돈 걷고 네. 현금 영수증. 아. 그래서 본인 앞으로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금액이 알려주셨어요. 엄청나게 커서. 네, 매일 그렇게 하면 나중에 현금 영수증으로 환급받는 금액이 꽤 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요. 이게 그것도 하나 방법인 것 같아요. 나만의 아끼는 방법이 비법이네요, 비법이네요. 정말로. 그렇죠. 이런 비법도 있으세요? 네. 있으신 분? 저는 이제 홈쇼핑을 이렇게 자주 보고 이렇게 구매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막 사고 싶은 거 지르고 이랬는데요. 요새는 그냥 지르고. 네. 네, 보면서 살림 방법 같은 거 노하우도 굉장히 잘 알려주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꼼꼼히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화장품 네. 그거 꼭 사야지만 될 것 같은데요. 가지고 있는 거 활용하는 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홈쇼핑을 네, 활용하는 네. 또 다른 방법을 알고 계세요. 홈쇼핑을 활용한 또 다른 방법은요. 예. 산 다음에 환불이 굉장히 쉽습니다. 반품이 굉장히 쉽고요. 실 입어보고 네. 아니야 반품하고. 일단 그게 충동이 생기면 충동 사고. 구매니까 그렇죠. 기우 씨 이따가 오늘 그 위에 있는 네네. 자켓 반품하나요? 저는 싹 다 나갑니다. 제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또 알아봤는데 네. 이것 이외에 또 무엇이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용돈은 내가 충당해서 뭐 쓴다. 네. 뭐 그다음에 소비 기록 이렇게 꼼꼼히 기록하는 뭐 용돈 기입장이라는 가계 기록 뭐 하는 가계부 작성. 그다음에 가까운 거리는 한 3정거장 정도는 운동 삼아서 걷기. 그다음에 여성들 화장품 샘플 네. 적극 활용하기. 맞아. 이거 네. 모아놨다가 버리기 일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샘플 먼저 써야 됩니다. 진짜 훌륭한 방법들이네요. 그러네요. 그래요, 진짜. 근데 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예. 20대 직장인들의 얘기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선은 20대 같은 경우에는 네네. 내가 간장족이다라고 한 것이 여성은 42%, 그다음에 남성은 40. 목이 죄송합니다. 메세요. 막. 또 목이 아끼는 막 얘기하니까. 메이네요. 그렇죠. 네. 50%로 최저였습니다. 왜냐하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집 걱정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보다는 그렇죠. 본인이 이제 사회초년인 경우에는 알뜰하게 소비하기보다는 그쵸 꾸미고 가꾸고 뭐 이러는데 좀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요. 나는 뭐 간장족에는 조금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그래요. 있겠습니다. 20대. 네, 직장인도 이렇게 연령마다 소비 패턴이 다 다른데요. 그러면 이제 주분의 전문가 두 분께서 각각 이렇게 좀 알뜰한 소비를 하는 조언 있으면 짧게 한마디씩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 영수증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커피값으로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활용하는 게 텀블러 활용하거든요. 저도요. 예, 텀블러 활용하면 300원이나 많게는 500원까지 활용되는 맞아요. 그런 그 싸게 전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작은 곳에서 그 전략하시면 나중에 큰 돈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태진 컨설턴트도 한마디 해주시죠. 간장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선간장, 집간장, 외간장 국간장. 많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말날 여러분들은 약간장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약간장. 예,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누구한테 뭐 이렇게 폐가 되지 네. 않는 알뜰함을 하셔서요. 알뜰한 가정 경제를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여성 관련 취업 이슈들 또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와야죠.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말엘라를 응원합니다. 주말엘라의 도전!